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올바른 정보와 가르침을 주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이지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한 분 더 특별한 분을 모셨잖아요. 맞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장애인 동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죠. 유튜브 채널 미라클을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위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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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위입니다. 박유 씨는 사실 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두 분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박유 씨를 처음 만난 거는 제가 교회에서 만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게 결혼하게 되는 과정까지 또 연결의 어떤 그 연결 다리 역할까지 하고 어머. 아름다운 지금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유 씨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 오늘 박위 씨께서 아주 작정하고 출연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작정을? 우리나라에서 저를 포함해서 네, 아주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 나 장애인 동료랑 직장 생활 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비장애인 중심의 일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도 자기에게처럼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여러분의 동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허. 그러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의 동료가 되어서 휠체어 이용자로서의 생각을 열심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럼 오늘 굉장히 수업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배워볼 주제는 차별과 정당한 편의인데요.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들이 있죠. 특히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차별 당해본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있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살면서. 뭐 수없이 많죠, 저도. 근데 이 모든 차별들이 과연 의도적인 차별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겪는 일들이 있는데 네.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거나 그리고 문턱이 높거나 또 자동문 센서가 제 높이를 인식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와서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면서 제 휠체어 손잡이를 갑자기 덥석 네? 미시기도 하시거든요. 오. 그럴 때 그럼 제가 휠체어에서 균형을 잃고 막 넘어질 뻔하면서 놀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휠체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 몸의 일부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 몸을 갑자기 누군가가 말하지 않고 탁 미는 그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휠체어를 탄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휠체어를 무조건 밀거나 잡기보다는 먼저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의사를 묻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가 원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안내를 받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보통 차별이라고 하면 뭐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호적인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너무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상대방을 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보거나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차별은 아닌데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서 차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불편한 줄은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 이런 무관심 속에서도 차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직장 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접근의 한계로 인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이 근무 공간 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사내 시설 이용하는 걸 어렵게 하는 경우죠. 제가 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복도나 문 앞에 택배 상자들이 요즘에 막 쌓였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저한테는 뭐 작은 장애물이 아니라
아주 큰 벽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벽으로 느껴지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한 차별인데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영상은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의 영상은 수어 통역이 없죠.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정보의 일부만 전달이 되는 거고, 그걸 그냥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기는 문화 속에서는 결국 장애인들의 업무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기는 문화. 이 말에 양심이 쿡쿡 찔리네요. 아, 아픕니다. 네. 세 번째 차별 유형은 편견에서 기인한 차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내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데 박유 씨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쉬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저를 뭐 걱정해 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네네. 제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네. 먼저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신 거잖아요. 판단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즉 그러다 보면 언제든 조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뭐 아웃사이더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그냥 뭔가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질 것 같네요. 사실 우리 박유 씨 같은 경우도 네. 예전에 영상 편집자가 장애인이셨잖아요. 맞아요. 저처럼 휠체어 이용자였어요. 아, 근데 이 편집자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도 역시 장애인 편집자를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처럼 작업한 편집본을 어떤 고객한테 넘겼어요. 근데 그 고객이 그러더래요. 장애가 있는데도 편집을 잘 하시네요. 지체 장애랑 편집 실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장애와 직무 능력이 연결되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별로 연관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장애인이면 무조건 이 기대치를 낮추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그 안에 장애인은 못할 거야, 도와줘야 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면 결국은 상대를 동등한 동료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고 구분하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제가 제작진과 함께 짧은 드라마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어떤 드라마죠, 선생님? 네, 차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들을 담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바로 시청을 해보실게요. 축하해요, 대리님. 뭐가요? 곧 승진 발표잖아요.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김 대리님이 과장 승진 안 하면 누가 해요? 우리 팀 최고 에이스인데.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대리,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거 아는데 승진은 김대리 말고 박대리가 하는 걸로 됐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네. 김대리 성실하고 실력 있는 건 내가 누구보다 인정해요. 그런데 과장급 되면 부하들 통솔할 일이 많으니까 청각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지금도 부하 직원들이랑 메신저, 문자 메시지 다 쓰고 있는데요. 서로 잘 적응해서 일하는데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김대리 팀이야 손발을 잘 맞춰놨으니까 그렇겠지만 과장 되면 외부 클라이언트랑 소통할 일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김대리 편이 봐달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내 말 이해하죠?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상황,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무조건 차별이죠, 선생님. 저도 이건 뭐 당연히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의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요. 아, 근데 말이죠. 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이 클라이언트랑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드라마 속 부장님은 일단 김대리의 승진 배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이유가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요건이어야 하고요. 통역이나 메신저 같은 보조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단순한 추측 말고요. 정말 일이 어렵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장님이 말하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고요. 또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직접 차별인데요. 직접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개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장애가 있다는 이유 자체가 불이익의 근거가 되는 경우죠. 선생님, 그럼 직접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채용을 위한 서류 전형에서 일괄 탈락을 시키는 행위가 있고요. 신체 건강한 사람만 뽑는다라는 채용 공고를 내고 장애인은 거기서 배제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 임금을 불리하게 책정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순 보조 업무만 맡기는 등 부당한 업무 배치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영상 시청해 볼까요? 네, 대우상사 인사팀 이성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채 필기시험 보는 지원자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저번에 연락드렸었는데요.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점자 시험지를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지원자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부에 알아보니까 시험의 형평성을 위해서 점자 시험지 제공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형평성이요? 그럼 저는 시험 문제를 못 읽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라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어쩔 수가 없네요.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는 거 차별일까요? 이거는 뭐 100% 차별이죠. 그렇죠. 저런 분들은 형평성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형평은 균형에 맞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한테 일반 시험지를 쓰게 하는 건 균형이 맞지 않죠.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결과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불리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차별이라고 하는데요. 간접차별은 차별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동료와 이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 장소를 휠체어가 못 들어오는 아주 좁은 곳으로 잡으면 이런 게 간접차별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는 문도 공간도 널찍한 회의실을 잡아야겠죠. 또 장애인 동료도 업무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정당한 편의라는 말은 제가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정당한 편의를 특별 대우, 특혜 같은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가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공정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1조에 나오는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개조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거나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고 또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책상을 배치하고 변기 옆에는 보조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화면 읽기 프로그램, 점자 프린터, 그리고 사무실 내의 이동 경로나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을 안내해주는 음성 안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나 화재 경보나 비상방송처럼 소리로만 전달되는 걸 빛이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시각적 경보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지금 다 갖추려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하거나 통근용 승합차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시설이나 기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보조 인력 배치입니다. 아하.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근로지원인이나 작업 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유 씨는 이런 내용을 다 아셨나요? 저도 몰랐던 것들이 꽤 있네요. 우리 박유 씨조차도 오늘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 수어 통역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보조 인력이 있으면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과 장기 근속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도 장애 유형에 맞춘 직무 훈련 교육 제도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게 장애가 있는 근로자든 없는 근로자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일상화하고 있는 직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박유 씨 오늘 출연한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기리 형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장애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몰랐던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좀 더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 씨가 평상시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형,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자꾸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박유 씨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우정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